자, 시작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 2교시 여러분들은 날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이 잤어. 많이 자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은 그래 자라 찍어놓고 보여줄게 해서 이제 선생님 연구실 가서 이제 인코딩을 하려고 했더니 무언극을 하고 있더라고.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남학생 캠퍼스에서 다시 찍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영상은 좀 섞일 거야. 근데 거기는 선생님 욕설이 좀 있어서 그거 감안하고 들어.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보자면 저기 거기 위에 보면은 아니 맨 위 꼭대기에 있는 뿔 2개 달린 기계 있지? 네. 그거 뒤로 빼봐. 기분요? 어떻게 빼요? 그냥 뒤로 당기면 돼. 괜찮아. 빼서. 부신 것 같은데? 다시. 잘했어. 이거 얼마 안 해. 네? 저요? 아니야, 안 부셨어. 괜찮아. 그거 120만 원밖에 안 해. 괜찮아. 120만 원 뭐. 밥 한 번 덜 먹으면 되지. 자, 농담이고. 얘들아, 진짜 선생님 기억나요? 네. 우리 오늘 어디에 되는 줄은 알아? 네. 잘생겼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배웠어? 한번 점검해보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많이 작았고, 진도가 빨랐어. 진도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점검해볼게요. 자, 봐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어. 어버이날 카네이션 얘기 했었나? 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왜 꼭 카네이션으로 해야 되느냐? 김치를 붙여드려도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내가 엄마 사랑하고 아빠한테 고마워한다는 건데 그거는 김치를 여기다가 김치국물 질질 떨어지는 거를 그냥 왼쪽 가슴에 달아들이든 카네이션을 달아들이든 배추를 달아들이든 내 마음은 그거 아닌 거잖아. 그치? 내 마음은 김치국물이 아닌 거잖아. 감사와 고마움, 사랑 이런 거잖아요. 카네이션, 결혼 반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줍니다. 표현해주고 드러내줘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개로 나뉜다고요. 나뉘는데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보여서 금방금방 끝나.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부터 주구장창 보이는 것들만 할 건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어를 모두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자신합니다. 기대를 별로. 그냥 일찍 밥이나 먹을까요, 그냥? 밥을 안 주는구나, 이 시간에는. 자, 신은 몇 인치 문학이니? 1인치 문학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나 보다. 선생님 전공은 소설이고요.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요. 쓰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하고 남이 쓴 소설을 비교평가, 비평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소설 수업은 시작부터 다 새로울 거고 시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해드릴 건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은 문학을 접근할 때 무조건 인칭으로 접근합니다. 인칭. 1인칭? 그래서 시는 몇 인칭 문학이라고요? 근데 소설은 1인칭도 있고 3인칭도 있지. 그래서 개념의 개수가 시보다 소설이 좀 더 많아. 인칭이 많은 만큼. 선생님은 개념의 시작을 인칭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시는 1인칭 문학이라고 했어. 시는 화자로부터 출발해요. 그 화자는 뭐 하는 놈이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얘기하자면 뭐 하는 새끼야? 시는, 화자는 대상을 그래, 안전 사람도 있구나. 대상을 노래하는 놈이에요. 대상이 뭐야? 타겟이죠. 그 대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지? 시에 나오는 모든 명사야. 시에 나오는 모든 명사, 그거를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시에 나온 모든 명사 중에서 의인화가 되어서 화자의 정서는 똑같은 거, 그것만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서 2학년 때도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고생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핵심 개념을 뭐 배웠냐면 일단 화자, 대상 배웠어요. 지난번까지 배운 건 총 5개 배운 거야. 개념, 기본 개념 뭐. 화자, 대상,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뭐냐면 이제 퀴즈를 낼 테니까 지금처럼 대답 좀 해봐. 화자는 그 왜 노래하는 거야? 왜? 그 왜가 뭐야? 응? 뭐라고? 안 들리는데? 마라탕? 뭐라고 들었지? 상황이지. 상황. 화자가 노래하는 이유가 상황인 거예요. 너 왜 노래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 왜 노래해? 나라 뺏겨서. 너 왜 노래해? 가난해서. 너 왜 노래해? 자연에 있으니까. 너 왜 노래해? 전쟁이니까. 너 왜 노래해? 그냥 고독해서. 뭐 이런 되게 많지. 그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뭘 만들어내요? 정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서는 feeling 또는 emotion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럼 정서는 상황의 결과고 상황은 정서의 원인이죠. 그 상황의 결과인 정서가 또 원인이 되어서 뭘 만들어내요? 태도를 만들어내죠. 태도와 같은 말은 뭐라고? 어조입니다. 근데 왜 태도를 어조와 똑같이 보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가볍게 설명했으나 어조라는 것은 톤, 소리의 높낮이라든가 그런 건데 얘가 안 들려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조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어. 새끼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5개 기본 개념을 다 배웠죠?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주제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주제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 게 아니라 못 물어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주제를 알아야 하는데 주제 자체를 언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차선책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주제에 해당하는 요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쪼개서 내는 거예요. 시 선택지 봐봐. 상황, 정서, 태도, 화자, 대상 이 말이 없는 시가 없다고요. 하지만 주제라는 말은 없어. 주제라고 내는 순간 되게 문제가 이상해지고 오류가 생겨요. 차라리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면 주제를 문제 낼 수 있지. 부분 점수도 줘가면서 가산점도 줘가면서.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제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러면 상황과 정사 태도를 이렇게 묶으면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 그 주제의 모습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3가지죠. 그래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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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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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그 정서 더하기 태도를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인식? 인식이라고 했어요. 인식. 인식. 또는 반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케이스 1, 2, 3에서
쓰리 부분에서 정서와 태도가 바뀌는 게 하나 있잖아. 케이스 3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 인식의 전환, 시상의 반전 이거 배웠죠. 되게 중요해. 엄청. 괜찮아? 그래서 한 시에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서 주제가 가볍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시에 삼각형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석 시인의 여승을 가지고 삼각형 2개를 한번 그려봤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은 누구를 초점으로? 여승을 초점으로. 또 하나의 삼각형은 누구를 초점으로? 그 여성을 관찰하는, 맞아요, 화자를 초점으로 그려봤었죠. 3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샘플을 이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라는 걸로 해서 그려봤어요. 그렇지? 첫 번째는 과거, 추웠을 때 묵조 족산 가옥에서 되게 추운데 너무 발이 시려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발을 넣고 간신히 잠든 그 세모. 그리고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 추억으로 인한 상황 때문에 세모. 그런데 오늘 갑자기 뭘 봤어요? 얼어있는 한강의 물을 보고 이승으로 화신한 아버지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나면 아버지를 봤으니까 긍정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시를 이해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가 보자. 트라이앵글. 선생님의 명명한 삼각도를 그려서 공부해보자, 이런 내용이야. 말이 좀 빠른가? 들을만해요? 볼만해요, 선생님? 갈까? 수업 잘 들을 거죠? 지금 배도 아프고 좀 뭔가 꿀꿀해요. 저기 열심히 안 들으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 알겠지? 23페이지입니다. 아주 잘했고요. 오늘부터는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할 거야. 선생님 수업에 룰 소개한 적 있었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라.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 내가 가버리면 너희들이 모두 뭐야? 쟤 똥 싸러 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뭔가 비난과 놀림, 뭐 야유 이런 그거를 등에 받고 화장실 가면 제대로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가도 돼요. 대신 돌아오기만 해. 그렇지?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소현이? 소현이. 맞구나. 소현이 너 선생님 기억나? 소현이 눈 뜬 거 처음 봐요. 저 오늘 많이 봐도 괜찮아. 오늘 배우는 건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것들 할 거고요. 에이 뻔한 거 아니야. 뻔해요. 맨날 본 거 이런 거니까. 뻔한 거를 안 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3페이지 보면 시를 이해하는 표현상의 개념어들 이렇게 나와 있다. 나와 있고요. 1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절적 배경 괄호 열고 이퀄 계절감 이렇게 해놨지.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라고도 묻기도 하고요. 계절감이라고도 물어요. 같은 말이야. 1번인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몇십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하나 다 섭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시에서 왜 이게 1번이냐면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 선생님이랑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야 이거 다 시험지 다 펼쳐봐. 다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어가 뭐야? 해서 우선순위로 정한 거예요. 계절이 가장 많이 나와서 뜬금없이 계절을 먼저 넣은 거죠. 계절이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봐도 돼. 책 읽고 수업할 거면 뭐하러 수업 들어. 책 읽으면 되지.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쓴 책이어서 다 알아. 에어컨을 틀은 거지? 네. 그래. 고마워. 지금 계절은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몇 개 얘기했어? 4개 얘기했죠? 플러스 춘, 하, 추, 동. 그럼 몇 개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동. 이 8개가 시상에, 시 본문에 있다면 계절을 직접 제시한 거예요. 계절을 계절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계절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동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계절은 느껴져요. 그럴 때 계절적 배경 또는 계절감이 직접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23페이지 작품만 좀 볼게요. 설명은 선생님이 말로 떠들면 되는 거니까.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봄을 봄이라 했으니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지. 그치? 장님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넘겨서 가난이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계절적 배경 직접. 박제삼의 우름이 타는 강 보면 마음이 한 자리도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직접적 제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겨울.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확인한 네 작품은 모두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간접적으로 제시된 샘플을 하나씩 보여드리죠. 자, 이번엔 간접적 제시인데요. 곽재구의 새벽편지.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봤거나 이왕이면 앞으로 더 볼 것들 위주로 냈으니까 시도 눈여겨봐주세요. 전문을 주로 내진 않았으나 공간 할애상.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 라일락은 봄에 피는 꽃이죠. 봄이네? 이러면 돼요. 하지만 봄을 봄이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 간접적 제시죠. 자, 넘겨서. 누구 있네? 잘생긴 연예인이 문워크하고 있네요. 나야. 1교시가 영어였나? 너희들 오늘 목요일이면 웬만한 수업 한 번씩 이상은 다 들었지? 한국사 빼고. 근데 여기 선생님이 가장 잘생겼지? 네. 다시 한번 안 들리나 본데. 선생님이 가장 잘생기지 않았어? 네. 그래. 이렇게 시간표를 봐도 그래. 이런 거지 뭐. 자, 보세요. 감나무에서 노래하던 매미 한 마리. 매미는 여름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매미에 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쭉 써놨어요. 너희들 지난번에 졸아서 기억 안 나겠지만 이 책 있잖아요. 이 개념서 있잖아. 선생님이 다 손으로 쓴 거야. 작품까지. 그거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국어 선생님이 개념서를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 원고를 직접 보여줄게요. 왜 보여줄 거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아.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썼다고 그랬지? 일기식으로 여기서 쓴 거 이 건물 저기 교무실 있지? 선생님도 옛날에 다른 선생님처럼 여기서 전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언니들 담임하고. 야, 너무 오래 했어 그 생활을. 그래서 나갔어요. 도시인이 되기 위해서. 그때 여기서 빠진 그 원고에서 빠진 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씨 뭐 흐리다 비옴 오늘은 뭐 했는데 뭐 어쨌다 그냥 한번 오늘은 뭐
복합적 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혼자 쭈글쭈글 쓴 거예요. 모니터 보고. 모니터를 켜놨다는 게 아니라 모니터면 블랙이잖아. 거기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거죠. 흐뭇해하면서. 어석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힘을 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기식으로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념 공부하냐고 문제를 못 풀잖아요. 선생님 목표는 우리가 이 수업 다 마치기 전에 개념을 빨리 빼고 뺀 이후의 시간은 모두 배운 걸 다 써먹으면 수능이고 모의고사고 학교 문제고 다 풀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알겠죠? 27페이지.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계절적 배경을 계절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걸 배우는데 직접적인 건 이미 끝났고 간접적인 것도 여름까지 끝났습니다. 자, 27페이지 이중관의 가족 가을나들이 보면 교회선 기차에 내린 딸은 코스모스 꽃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만으로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니까 가을 맞죠? 밑에 여러분들이 배웠거나 배워야 할 중요한 시. 기침을 하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눈 있으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거다. 괜찮지? 넘길게요. 그래서 보면 28페이지 보면 참고가 있어요. 참고는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파랗게 된 부분은 계절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의 시어들은 어떤 것들이야? 간접적 제시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만 더 알아둘까? 요거는 여기 없는 거지만 생각난 김에 지금 봄 보면 동풍 있잖아. 동풍이 봐봐. 동풍이 한자로 동풍 이렇게 돼 있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니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은 from이에요. from.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근데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바람 아니야? 이런 바람?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돼? 건조하죠. 이런 바람 뭐라 그래? 높새바람이라고 안 하나? 높새바람 안 배웠어요? 됐어요 그럼. 됐고 동쪽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동풍이 봄에 불어요.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동력동자가 오면 봄인데 얘들아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동자야? 그럼 이러면 겨울이에요. 게다가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지. 알겠죠? 아니, 한자를 대충 썼는데도 잘 쓰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줄게요. 가을 보면 황운이 있어요. 황운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황운은 누루황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할 때 누루황. 누루황은 노란 거예요. 노란 거, 누른 거. 우는 뭐야? 클라우드, 구름이죠. 그럼 노란 구름인데 이게 왜 가을이야? 가을에는 구름이 노래요? 아니에요. 가을에는 들판에 뭐가 익어? 벼가 있죠. 벼가 이건데 철사처럼 꼿꼿하게 서 있나? 아주 미약한 바람인데 한들한들 흔들리지 않아? 그걸 마치 노란색 구름 같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다 따라 쓴 거예요. 그래서 농촌과 관련한 황운이 나오면 그거는 가을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도 나왔었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황운인데 농촌이 아니라 전쟁이야. 만약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 누구시지? 아, 이관 선생님이구나. 만약 담임 선생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화났어. 화가 났고, 이 새끼들 아주 오늘 조져버리겠어. 이 새끼들 하고 막 내가 칼을 갈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눈치를 챘어. 야, 이거 종례 때 뭔가 먹구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안 쓰지만 내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불길한 징조 이런 거 얘기할 때 먹구름이라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누런 구름이라고 했어. 불길한 징조. 그래서 불길한 징조로서 황운이 사용될 때는 계절적 배경이 없어요.
고전소설 보면 적군이 침입하기 직전, 적군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사방엔 황혼이 쌓여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계절을 고르면 안 돼요. 황혼이 가을일 때는 농촌, 다 익은 벼, 그거 갖다가 황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황혼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말이 빠른가? 들을만해요?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개념 첫 번째 하나 끝났고, 두 번째 계절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계절의 변화라고도 문제를 냅니다. 자, 시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계절이 2개 이상 나오면, 계절이란 건 속성 자체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2개만 나오면 계절은 이미 흐른 거예요, 시에서. 자, 보시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에 노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적막한 뒤라는 뒤뜰이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체크된 데가 빨갛게 된 데가 초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날이 있죠. 그치? 다른 계절이 2개가 있죠. 아까 배운 거 적용하면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니 간접적으로 제시된 거니? 직접적으로 제시된 거고요. 그 직접적으로 제시된 계절이 2개가 이렇게 있죠. 그럼 계절이 나 여름이야, 건들지마, 나 안 움직일 거야, 이러니? 밖에 덥잖아요. 저렇게 더위가 저렇게 지랄을 하더라도 어느새 가을이 오거든요. 계절이란 건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게 돼 있는데 2가지 계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미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절의 흐름 또는 계절의 변화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묻는다면 이 부분, 빨갛게 여러분들 된 부분은 맞다라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괜찮아? 자, 그럼 계절의 흐름 끝이고요. 계절의 순환 봅시다. 얘들아, 계절은 흐르기도 하지만 돌기도 하지 않니? 그렇지 않아? 자, 봄. 선생님은 늙어가겠죠. 계절이 흐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늙어가자 이쪽으로. 봄이지만 계절은 그 자리에서 돌죠. 계절은 돌고 난 늙어가요. 근데도 이렇게 동안이야. 이상하지? 뭐야? 소은아, 비웃은 거야? 너희들 마스크 내리고 수업하라고 그러면은 아주 가관이겠는데? 이런 거 아닐까? 소은이 마스크가 그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조심하세요. 비웃음을 느꼈어. 자, 계절의 순환은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란 말이야.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계절이 흐르기도 하지만 흐르고 흘러서 순환도 해요. 그 시상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제시됐다 라고 하면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죠. 바로 전에 언급했던 삼위인곡, 면항정가 이런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순환하는 걸로, 흐르는 걸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되는 건데 꼭 사계절이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계절이 제시된 다음 그 계절이 다음 해에 또 돌아왔다는 식의 표현만 있어도 계절의 순환은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엉겅퀴 꽃씨를 봅시다. 엉겅퀴 꽃씨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또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또다시 별표. 이것만으로도 순환이 된 거예요. 이 또다시라는 부사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여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또 여름이 왔다라는 의미를 이 또다시라는 부사가 제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순환이 된 거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자, 넘겨서 이제 계절은 끝났어. 근데 계절을 한번 정리해 볼까? 얘들아 잘 보세요. 우리가 1번 개념의 계절감, 계절적 배경 이거 배웠지? 두 번째 뭐 했죠? 계절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배운 게 뭐예요?
계절의 뭐? 순환 이렇게 배웠죠. 계절감은 계절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고요. 계절의 흐름은 계절의 순환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계절의 순환은 계절감이 될 수 있을까? 되겠죠. 얘도 계절감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계절의 흐름은 계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계절의 흐름이라고 해서 계절의 순환이 될 수는 없겠죠.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그래서 1, 2, 3번을 이러한 의미로 선생님이 매겨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계절과 관련해서는 당장 수능 봐도 돼. 계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챙겨가자는 얘기예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너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겠지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너희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 그 두 개는 살짝 빼고요. 선택 과목이니까. 문학이라는 것과 독서라는 것을 이렇게 나눴을 때 결과가 문학에 대해서 100% 다 맞추고 독서도 100% 다 맞추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처먹은 메커니즘은 뭐냐면 문학은 자 공부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챙겨나가는 개념적 영역이 있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챙겨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문학은 개념이 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선생님한테 의존하고 기대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요만큼만 노력하면 이 값이 나와. 근데 너희들 독서의 개념이 어딨어. 선생님 지금 독서 수업하고 왔는데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만의 독서법을 찾게끔 이렇게 일러주는 수업은 해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룰은 없어요. 얘들아, 계절 갖다가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시간 갖다가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개념은 문학은 개념으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독서는 그 글을 어떻게 읽고 필자의 생각, 사상, 어떤 정보 따위를 내 것으로 가져서 패러프레이징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 노력이기 때문에 독서는 노하우가 80이나 되고 개념은 거의 없다. 그래서 문학은 잘 챙겨놔야 된다. 독서는 본격적으로 2학년 때 하거든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부담 없이 이렇게 하려면 지금 선생님에게 의존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학교 선생님이나 이게 집 앞에 학원 선생님들한테 의존해서 개념 위주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페이지의 명령적 어조를 봅시다. 왜 뜬금없이 명령적 어조가 네 번째 랭크되어 있냐면 되게 많이 나와요. 명령적 어조가. 자, 빨리 대답해봐. 퀴즈. 명령적 어조에서 어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럼 명령하는 태도야. 왜 어조를 태도를 어조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드레드 보면 오는가의 일부를 통해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조와 태도와 어조는 같은 말이라는 거 지금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화자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시는 화자의 노래입니다.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죠. 그 화자가 지가 지한테 명령을 하든 남에게 명령을 하든 간에 의지가 있으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은요,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공부해.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예요. 죽어. 명령했지. 꼴 보기 싫어서 네가 스스로 안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끔찍한 잔인한 얘기가 되는 거죠. 명령은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명령적 어조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해당 시는 화자의 의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드 보면 오는가 이 시는요, 총 11년으로 되어 있는 긴 시인데 중간 다 잘라 놓고요. 중간중간 2개 연만 할게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어?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해다오! 이런 거죠. 말해다오! 화자 의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부정적 상황이라면 이겨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를 말해다오라는 명령적 어조,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드러난 거다. 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고 싶다도 의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명령적 어조를 공부하는 부분이기에 호미를 쥐어다오를 보면 나 뭐 하겠다는 거야. 내 땅에서 빼앗긴 땅이지만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내 국토 내 터전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조선인의 어떤 그런 거를 이게 간직하고 느끼고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명령적 어조가 의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30페이지에 네 번째 개념으로 명령적 어조를 넣은 겁니다. 자, 31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가 있죠. 뭐라고 써 있지? 좀 크게 뭐라고? 같은 말로 뭐예요? 쉽게 말해서 색깔 말이에요. 자, 이 색채 이미지와 관련한 시어를 색채어라고도 하는데요. 색채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지. 얘들아, 만약에 뭐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시각적 이미지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근데 그게 색깔이 있어 없어? 불색이 있어 없어? 불색. 컬러 네임이 없죠. 그럼 시각적 이미지는 되나 색채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빨간 사과 하면 빨갛다라는 컬러 네임, 색깔 이름이 있죠? 플러스 색깔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도 있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포함 관계는 시각적 이미지는 뭘 포함해? 색채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모든 색채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나? 시각적 이미지라고 해서 모두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계속 어떤 유사한 개념이 있으면 그것의 포함 관계를 갖고 설명하지, 이 포함 관계,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함되는 것처럼 설명해서 선택지를 이상하게 꼰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속아서 하나둘씩 틀려요. 너희들 모의고사 본 적 있지? 한두 번 봤지? 몇 번 봤니? 한 번, 두 번씩 안 봤나? 처음 본 거 아니야? 솔직히 독서는 거의 그냥 뭐야? 하고 그냥 했죠. 문학은 깔짝깔짝 되려고 했으나 조금씩 틀렸죠. 그래서 1학년들 상담하면 선생님 문학은 어떻게 그래도 되는데 독서는 뭔 말인지 읽다 말았어. 읽다가 포기하잖아. 포기해서 문제를 가잖아요. 안 읽고 문제 푸는. 신통한 기술 아니야? 안 읽고 풀려는 발칙한 상상. 그리고 OMR 카드에 찍으면서 무슨 생각해? 난 착하니까 내가 고른 게 맞을 거야 라는 이상한 주술적인 거에 기대고, 하지만 점수 받으면 62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국어 싫어. 국어 싫은 상태에서 이제 1학년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계절처럼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패턴이 그래요. 잘하면 돼요. 자, 윤동주의 참외록. 이미 학교에서 시험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윤동주의 참외록을 학교에서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봐봐. 없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 욕될까? 치욕스러울까? 이런 얘기예요. 욕은 치욕스럽다는 거야. 그러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럼 파란은 색채, 시각적 이미지지만 긍정, 부정을 따진다면 얘는 뭐야?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문제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의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근거는 뭐야? 파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여섯 번째, 이미지 심상입니다. 자, 이미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봅시다. 가령 바다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 이미지는 어떤 감각이죠?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선생님 보실래요? 자, 지금 대략 한 4분, 5분 남았는데 이미지에 대한 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4교시 때 할게요. 이제 책 보지 말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 보고 설명이 마치면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어떤 게 있냐면 따옴표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미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아니면 물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자연의 이미지예요. 뭘 해놓고 의 이미지, 뭐 해놓고 의 이미지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다 이미지면 뭐야? 바다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바다 이미지는 무슨 감각이야? 꼭 시각이야? 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두드러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고 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라는 말은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다 이미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다예요. 엄마 이미지 그냥 엄마예요. 자연 이미지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는 생성이 됩니다. 푸른 바다 하면 시각적 이미지가 돼요. 파도 소리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돼. 짭조름한 바닷물 맛 그러면 미각적 이미지가 되고요. 바다 냄새 그러면 후각적 이미지가 돼요. 아 차고 요 나쁜 바닷물 뭐 이러면은 촉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물으면 이미지란 말은 없애고 풀는 게 더 나아요. 혼동만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해하셨죠?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쭉 해왔는데 선생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대략 3, 40분 정도 수업은 진도가 빨랐어. 내 예상보다. 3, 40분 정도. 선생님이 일산에 연구실이 따로 있는데 수업 끝나면 바로 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면 촬영 안 해도 돼요. 언제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잘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게 그냥 휘발되어 버릴까 봐 좋은 수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시 월요일 되면 똑같은 상황 되지 않을까? 아침 1교시면 또 똑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어요. 그래서 남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보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메시지나 전화나 이런 걸로 받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찍는 건데 그렇다고 저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중에 저걸로 봐야지 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저거 보는 것과 선생님이랑 보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코딩을 돌리다 이렇게 보면은 좀 양이 좀 빠르더라고요. 빠르니까 느리게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남은 시간을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죠. 개념만 배우면 뭐해? 적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다 빼면 적용하는 연습. 그래서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또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문제를 잔뜩 가져올 테니까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슬슬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4교시 때부터 6번째부터 쭉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3교시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셔도 됩니다.